안녕하세요. 메들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낱 대학생이긴 하지만 강의 같은 걸 해보려고 해요. 이걸 왜 하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하고 조금 관련 있는 과에 들어오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명과학 내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저 같은 대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딱 좋은 그런 정도의 이제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 공부도 할 겸 강의, 설명 같은 걸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 거는 원핵 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인 오페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페론이 뭔지, 그 특징은 어떤지, 기능은 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페로는 진핵 생물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원핵 생물에서만 일어나고요. 원핵 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핵 생물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원핵 생물에선 대표적으로는 대장균이 있죠. 이제 이 대장균은 어떻게 살아가냐? 일단 이제 포도당하고 젖당을 먹고 이제 이런 걸 분해해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이 젖당을 먹고 살아간다. 라는 말은 이 젖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 즉, 이 젖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분해한다는 거는 이제 이 대장균이 젖당을 만약에 먹었어요. 그러면 이 젖당을 분해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분해하는 거. 근데 젖당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젖당을 또 분해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 때도 있고 안 만들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이제 효소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조절할 수 있다.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 대장균은 포도당하고 젖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은 단당류예요. 당당류. 그리고 이 젖당은 이당류예요. 젖당은 이제 포도당하고 이제 갈락토스가 이제 서로 결합한 이당류인데요. 이제 포도당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젖당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분해가 되고 이제 빨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균은 항상 이제 포도당을 항상 1순위로 이제 분해해서 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하고 젖당이 둘 다 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포도당을 분해하고 이제 포도당이 이제 얻게 되면은 이제 젖당에 있는 이제 이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 젖당을 분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페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페론의 이제 구조랑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장균이 있네요. 대장균 안에 이제 이렇게 DNA가 있을 거란 말이죠. DNA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조절 유전자라는 부위가 있고요. 네, 여기에는 CAP, 이제 CAPV라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프로모터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이거 다 그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이제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퍼레이터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글씨가 개판이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 유전자 부위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정결자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오페론이 뭘까요? 이 전체를 오페론이라고 할까요? 오페론은 이제 프로모터, 오퍼레이터, 이제 이 구조 유전자, 이제 이 부분을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이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 조절 유전자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제 조절 유전자는 전사를 해가지고 mRNA를 만듭니다. 자, mRNA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mRNA로부터 이제 이렇게 생긴 억제자를 만듭니다. 억제 단백질이라고 하네요. 억제 단백질이라고도 해요. 억제 단백질. 그래서 이 조절 유전자는 이제 전사를 해서 mRNA를 만들고, 그래서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 맞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는 이제 효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효소는 이제 촉매제를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이 효소는 자기하고 딱 맞는 기질이라는 이제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배우자만 이 활성화 부위에 쏙 들어가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질만이, 이 모양을 하고 있는 기질만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제 이 효소와 결합해가지고 생성물을 만드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이제 살짝 얘기하고, 그 다음 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캡 부위는 CAP라고 이제 이 캡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 프로모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프로모터는 뭘 하는 애냐? 이 프로모터는 이제 RNA 중합효소라는 친구가 있어요. RNA 중합효소가 뭘까요? RNA 중합효소는 이제 엄청 큰 친구인데, 이 효소는 이 프로모터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전사를 쭉 하는, 개시를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RNA 중합효소가 이 프로모터에 붙으면은 이제 전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모터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이 RNA 중합효소가 붙는 자리예요. RNA 중합효소가 붙는 자리, 붙는 곳. 이제 그게 프로모터인데, 이제 이 RNA 중합효소가 이 프로모터에 그냥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 프로모터에 딱 붙어가지고 전사해야지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합효소는 이제 이 캡, 방금 말했던 이제 이 캡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이 캡은 이 캡이 이 캡 부위에 딱 붙으면 이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을 수 있어요. 즉, 이 캡의 역할은, 이 캡은 이제 캡 부위에 붙어서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게 되면은 전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근데 이 캡 또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탁 캡 부위에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캡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캡이 이 캡 부위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자가 있어요. 얘 이름이, 잘 보이는 걸로, 얘 이름이 사이클릭 AMP라는 그런 인자가 있어요. 이 인자가 이 캡에 붙어가지고 이 캡이 캡 부위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 사이클릭 AMP의 이제 인자가 이 캡에 붙게 되면은 이제 이 캡이 이제 캡 부위에 붙을 수 있게 되고, 이 캡 부위에 캡이 붙게 되면은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을 수 있게 되고, 이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붙게 되면은 전사가 개시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사이클릭 AMP,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없어서 되게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 기작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막 깊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제 이 사이클릭 AMP 인자가 캡하고 붙게 되면은 이제 이 캡이 이 캡 V에 붙어가지고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프로모터에 붙게 되면은 이제 전사가 개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릭 AMP 이야기인데요. 이 사이클릭 AMP는 이제 언제 활발한가, 언제 농도가 높아지는가는 이제 이 포도당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아까 대장균은 포도당하고 젖당을 통해서 이제 분해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클릭 AMP는 이제 포도당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요, 사이클릭 AMP의 농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굳이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포도당이 많아지면은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낮아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돼서 이제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캡 V에 붙어야 할 이 캡이 캡 V에 못 붙어요. 이 캡이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낮아지면 이제 캡이 KAPV에 못 붙게 돼요. 그러면은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못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못 붙게 되면은 전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즉 포도당이 많을수록 젖당 오페론의 전사 개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부분만 지우고, 그럼 구조유전자는 뭘까요? 어쨌든 이 오페로는 이제 전사를 개시하는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어떤 걸 얻기 위해, 어떤 효소를 얻기 위해 이걸 하냐에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 거야. 여기 관련된 전사를 개시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유전자들을 암호화하는 그런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소나 이제 폴리펩타이드 이제 그런 것들을 암호화하는, 그런 것들에 필요한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자리다. 구조 유전자는 이렇게 생각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하고 특징은 다 말씀해 드렸고, 이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이제 대장균도 자기의 이제 인생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대장균이 여러 가지 경우로 젖당이나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겠고, 뭐 어떤 날에는 포도당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젖당이 많을 수도 있고, 둘 다 많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당은 있는데 젖당이 없을 경우를 한번 볼까요? 포도당은 있는데 젖당은 없어. 자, 그러면은 대장균의 유전자 DNA를 먼저 그려보고, 초성만 쓸게요. 그 앞자리만 한번 계속 보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이해하면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조절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 캡 V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구조 유전자가 있고, 뒤에는 뭐 종결자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전사를 합니다. 어디서? 조절 유전자에서. 그래서 mRNA를 만든다고 했죠. 자, mRNA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mRNA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억제 단백질, 즉 억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균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제가 젖당이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적당 억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락 억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 락 억제자는 이제 젖당이 지금 없어요.
자기의 운명의 기질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활성화가 됩니다. 억제자는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억제자가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이 억제자가 오퍼레이터에 붙을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억제자가 활성화가 되면 오퍼레이터에 붙을 수 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억제자가 오퍼레이터에 붙어요.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요. 오퍼레이터에게 탁 붙었어. 근데 이제 저 땅 효소 분해 좀 만들어 볼까? 전사 개시 좀 해볼까? 하면서 RNA 중합 효소가 딱 왔는데 RNA 중합 효소가 왔는데 이게 딱 보니까 오퍼레이터에 억제자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 이 RNA 중합 효소는 사실 약간 크기가 커가지고요. 이제 프로모터랑 이제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오퍼레이터에 살짝 걸쳐서 결합해가지고 이제 전사를 개시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퍼레이터에 이 억제자가 있으면은 이제 프로모터랑 오퍼레이터 둘 다 이렇게 살짝 걸치는 중합효소의 입장에서는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하게 돼요. RNA 중합효소가 억제자가 오퍼레이터에 붙어 있어가지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했으니까 전사 개시가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포도당은 있고 젖당은 없을 때, 이제 젖당이 없을 때 억제자의 기질인 젖당이 붙지 못해서 활성화가 되고, 이제 활성화된 억제자는 오퍼레이터에 붙어가지고 이제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서 전사 개시를 저해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사 과정을 방해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반대로 포도당은 있는데 포도당은 없는데 이제 젖당이 있을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대장균의 DNA를 쭉 그려볼까요? 좋아요. 자, 이제 여기 뭐가 있을까요? 조절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캡 V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모터,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구조 유전자, 그리고 종결자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건 조절 유전자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조절 유전자에서 전사가 일어나서 mRNA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억제 단백질, 즉 억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대장균이 포도당이 없네. 젖당만 있어. 제가 대장균은 포도당이 1순위라고 했는데 지금 포도당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 젖당에 있는 포도당을 얻어야 되니까 이 젖당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얻어서 이제 뭐 ATP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젖당은 있단 말이죠. 그 젖당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억제 단백질, 억제자 입장에서는 아싸라 쿵따 좋은 거죠. 자기의 운명의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젖당이 이 억제자하고 이렇게 탁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억제자에 젖당이 탁 결합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억제자는 불활성화 됩니다. 아까와 반대죠? 불활성화가 됩니다. 이 불활성화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억제자가 젖당과 결합해가지고 불활성화되면서 오퍼레이터에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제자가 오퍼레이터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DNA에서 이렇게 결합한 것들은 이제 DNA에서 이제 멀어집니다. 어디론가 가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터에 이 억제자가 붙지 않았어요.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나와줘야 되죠? 이렇게, 맞아요. RNA 중합 효소가 저 땅도 먹었는데 저 땅 좀 분해하게 효소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와 다르게 억제자가 방해를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오퍼레이터에 자리가 있어. 그래서 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게 되면은 전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땅이 있을 때는 이 저땅이 억제자와 결합해서 억제자를 불활성화시키고 따라서 오퍼레이터에 억제자가 붙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을 수 있게 되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전사가 일어난다. 전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억제자와 관련된 이렇게 억제자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음성 조절이라고 해요. 음성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우도 있겠죠. 바로 이제 대장균이 세 번째 경우는 이제 포도당도 있고 젖당도 있을 때예요. 그러면 한번 예상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효소는 만들어질까요? 전사가 개시가 될까요? 자, 다시 대장균의 DNA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말해보시면서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조절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캣V가 있고, 그 다음에는 프로모터, 그 다음에는 오퍼레이터, 이제 그 다음에는 구조 유전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종결자 같은 것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 유전자에서 항상 전사가 일어나고 mRNA 이렇게 나와서 뭐를 만들죠? 억제 단백질, 즉 억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는 거예요. 포도당도 있고 젖당도 있어. 적당히 있다. 자, 젖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억제자에 젖당이 붙겠죠. 이렇게 젖당이 붙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억제자는 불활성화 된다고 했잖아요. 불활성화. 그렇다는 것은 오퍼레이터에 붙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붙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RNA 중합 효소는 프로모터에 이제 붙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사가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RNA 중합 효소가 일을 안 해. 놀아. RNA 중합 효소가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억제자하고 적당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이제 방해도 안 해가지고 오퍼레이터에 자리도 만들었는데 왜 안 붙는 거야? 왜 안 붙는 거야? 왜 전사를 안 해? 그 이유는 바로 드디어 나오는 이제 이 캡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갑자기 모르는 단어 나오니까 또 당황스럽죠? 아까 잠깐 얘기했긴 했지만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없는 단백질이라서 생소할 거예요. 이제 다시 이 캡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캡 V에 붙어가지고 캡 V에 붙어서 RNA 중합 효소를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도록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이라고 했죠. RNA 중합 효소를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캡도 자기 혼자 이 부위에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혼자 못 붙어. 친구가 필요해요. 바로 그 인자가 좀 어렵지만 사이클릭
AMP라는 친구예요. cyclic AMP, cyclic AMP. 이제 이 임자가 이 캡에 붙어가지고 이 캡이 이 캡 V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캡 V에 캡이 붙게 되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사가 개시되겠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 캡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이 캡에 문제가 있어. 이 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포도당이 있어. 포도당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클릭 AMP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자, 좀 지우고 바로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이 많으면 이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낮아진다고 제가 잠깐 얘기했었어요. 포도당이 많아지면 농도가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지금 포도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지금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캡에 이 CAP에 붙질 못해요. 결합이 안 돼. 너무 적어. 그러면 이 캡은 캡 V에 붙을 수 없게 됩니다.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낮으면 이제 캡은 캡 V에 붙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즉 결론적으로 전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포도당이 많아가지고 사이클릭 AMP가 낮아졌고, 그래서 캡이 캡 V에 못 붙게 되고, 그래서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못 붙게 되고, 그래서 전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과 젖당이 이제 둘 다 있을 때 이제 젖당이 억제자와 결합해서 오퍼레이터의 공간을 비워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낮아짐으로 이제 캡이 캡부에 붙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지 못해 가지고 전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워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 아마추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이렇게 허접한 이렇게 빨간색이니까 좀 무섭네요. 이렇게 허접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자료와 좋은 글씨와 더듬지 않는 그런 상태로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